과장 광고로 문제가 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파장이 커지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하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지금 불가리스 사태의 경찰 수사 상황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남양유업의 쇄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경찰이 이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는데 네. 경찰의 결론은 고의적인 과장 광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중순 12일이었었죠. 네.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의 심포지엄 같은 거를 열었었는데요. 현재 현행법을 좀 보면 의약품이 아닌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효능이 있다, 효과가 네. 있다라는 것 광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이유는 허위 과장 광고 혐의도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인데 현재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코로나 억제 효과라는 이 발언, 이 발표의 파급은 당시 주식시장으로도 이어졌어요.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서 주가 조작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고 네. 하면 무조건 관심이 주목됐던 그런 사안이었었고요. 주가 흐름을 좀 보면 당시에 4월 초만 해도 30만 원대였던 것이 이제 코로나19 심포지엄 논문 발표되고 행사 이후에 약 한 8% 넘게 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취매를 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냐의 수사인데요. 아직까지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태 거센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고 홍원식 회장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의 약속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자, 홍 회장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남양유업 회장이죠. 기자회견 이후에 지분 매각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회견이 이제 5월 4일이었습니다. 홍원식 회장이 전격 사퇴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5월 말이었죠. 5월 27일 갖고 있는 지분을 넘길 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한앤코라고 불리는 한앤컴퍼니 사모펀드거든요. 예. 저기에 지분 약 한 53%를 넘기겠다. 그럼 이제 거의 최대 주주를 넘기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의 계약 내용을 보면 이제 8월 말까지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다라는 조건이었었는데요. 8월 30일 날 그런 일이 없게 되고 네. 9월 1일 날 홍원식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계약은 무효다라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금 사건이 또 이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홍원식 회장 측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당초에 했던 합의 사항을 위배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또 한앤코에서 사모펀드 측에서 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남양유업의 주인 행사를 해왔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친이 57년간 읽어왔더니 남양유업을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어서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홍 회장 측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매수자인 한앤컴퍼니 측에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인데 매수자 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측에서는 이제 홍원식 회장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무리한 요구의 내용은 뭐냐면 가격 제협상입니다. 당시에 이제 3,100억 원대 53% 지분을 팔았었는데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주가도 급등하고 당시에 3,100억이란 자체도 순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된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제협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볼 부분이 주가 변동성인데요. 예. 앞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예. 있다는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주가의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령 5월 4일날 기자회견을 하고요. 네. 5월 말에 이제 매각자가 선정이 되고 이제 그런 수준에서부터 전반적인 저가부터 보면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남양유업 주가가 저렇게 매각 발표 후에 최대 81만 원까지 찍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저것이 좀 삐걱삐걱 된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하게 돼서 일단 오늘은 50만 원대, 오늘은 좀 제법 큰 폭으로 예.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3, 40만 원대 주가가 80만 원까지 갔다가요. 이게 또 다시 50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두 아들도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네, 물론 8월 31일이 계약의 마감일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 외에 조금 이제 의혹에 섞인 눈초리들이 있는 것이요. 현재까지 홍원식 회장의 직함은 상근에서 회장이라고 예. 남아 있고요. 올 상반기에 약 8억 원이 넘는 또 연봉도 수령해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가가 모두 떠난다라고 했고 실제로 장남과 차남 같은 경우에는 일시 떠났는데 현재 보면 장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요. 차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예. 다시 일가가 현재로서는 이제 경영권에 또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은 이제 남양유업 매각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데다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 회장의 경영권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되는데요. 홍원식 회장은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사모펀드 못 팔지만 재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넘어야 될 것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소송은 한 2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2년 후에 또 다시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까지도 현재 파악하기에는 뭐 예상하기가 불허죠. 그렇다면 2년이 넘는 최소 기간 동안에는 홍원식 회장이 예. 계속 남양유업을 그렇죠.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경영해야 되는 그런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앞서서 이제 주가 추이도 봤지만 네. 매각이 결정되고 이제 오너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양유업의 오너 리스크가 한동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또 대리점주들이 떠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또 법정 소송을 법정 싸움을 천명한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뭐 불매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면은 남양이 남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남양유업 자체가 남양유업의 회사 측면도 있지만요. 대리점으로 또 운영되고 있고 예. 뭐 길게는 낙농업자까지 또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슈가 불거질 경우에는 뭐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실적이 회사 실적 자체도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